자, 서정욱 변호사,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신학님이한테 김만배가 1억 6,500억인가요? 예. 이 돈을 그 계좌로 보냈다고 그러죠? 1억 6,200원. 1억 6,200원. 예. 그리고 300원 먼저 주고 예. 현금으로.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뇌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지금은 이제 그 제명은요. 예. 김만배는 이제 그 배임 정제죄 돈을 준 거. 배임 정제. 예. 그다음에 그 신앙님 씨는 배임 수재. 배임을 하면서 이게 돈 받는 5년이야. 네. 배임 수재하고 이제 그 청탁 금지법 있잖아요. 네. 두 가지로 이제 그 조사 중에 있고요. 네. 이 사건은 이제 그 먼저 등장인물부터 보면 네. 조우영 씨라고 있어요. 네. 조우형. 이분이 그 부산 그 저축은행의 그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입니다. 그때 부산은행 있잖아요. 박연호 사촌 처남인데 예. 그때 그 대출금을 1,155억을 최초로 그 대출을 브로커로 네네. 이런 데 분인데 지금 천화동이 6호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6호는 이제 이름은 조현성 변호사, 박영수 밑에 있던 변호사 있잖아요. 차명으로 해두고 실제는 이제 그 조우영이가 이제 그 천화동이 6호의 실소유주고 네네. 이번에 배당은 283억을 받아갔던 이게 조우영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박사님이 설명한 것처럼요. 김만배가 이제 그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조우영도 이게 그 공모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신앙님하고 짜고요. 네. 인터뷰를 이제 그 1시간 12분 동안 네. 허위로 이제 인터뷰를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선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이제 뉴스타파에 네. 폭로를 했는데 신앙님 씨는 누구냐? 신앙님은 이제 그 58년에 그 경남 남해 출신인데 네. 한국일보 기자하다가 언론노조위원장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고요. 네. 중요한 게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입니다. 이래야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직책이 있어야 배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요게 이제 그 반부패 3부에서 네, 알겠어요.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배임죄가 무겁습니까? 뇌물죄가 무겁습니까? 뇌물이 무겁죠. 원래는. 저는 뭐 일단 검찰은 이걸 배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저 김만배가 주도한 대선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김만배가 책 3권 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뇌물 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법리적으로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책 3권 값으로 1,650만 원을 받았다. 이걸 저 1억 6,500만 원 받았다 이거죠. 권당 5천만 원씩 받았다는 건데 이걸 그 신앙님이라는 자가 정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이 이제 있고 저는 뭐 저작권을 다 넘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네. 책을 이제 진짜 새 권을 파는 건데 네. 그 책의 내용이 허접합니다. 우리 상류층의 혼맥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뭐 재벌 누구 결혼하고 네. 상류층의 혼맥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네. 아무런 내용이 없는 책이에요. 내용이 없어. 이걸 이렇게 그냥 새 권을 1억 6,200에 파는 거예요. 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판매권이나. 예.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 진짜 우리 뭐 중요한 우리 고문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해초가 왕호천축 국정을 썼다. 이런 거는 1억 6천 하죠. 네. 이게 그 책이 아니에요. 뭐 진짜 우리 유명한 책 있잖아. 왜 뭐 후민정음 해례본 이런 거는 이게 1억 6천 아니라 16억도 하죠. 그건 고문서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류층 혼맥 정리한 책인데 허접한 책이에요. 야, 근데 변명을 해도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그 사실은 부정을 못 하잖아요. 예.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 3권 갖고 얘기했나 보네. 근데 계약서에 예.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안 하는 조건으로 비싸게 줬다는 거예요. 책 3권을 딴 데 팔면 안 된다. 아니 그걸 누가 삽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게 뇌물이 안 되는 게 신앙님 씨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들한테 돈 주고 기사 좀 유리하게 써달라. 이런 게 다 배임이에요.
왜 기자도 신문사 업무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임 수재 정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언론 이제 청탁금지법은 신설된 거니까 네. 이렇게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김만배도 이걸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원래 이제 김만배 구속 만기가 이번 달에 7일이에요. 김만배가 7일 되면 이게 풀려나야 되거든요. 네. 네. 옛날에 그 범죄 수익 언니인 걸로 6개월 늘어났잖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추가 기소되고요. 또 이제 이거 대장동에도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거든요. 네. 아마 김만배는 또 6개월 또 연장되지 않을까. 이거 포함해서 네.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그 신학님이가 이게 언론노조위원장이에요. 예.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위원장인데 이 이자가 1억 6,500만 원을 받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그 기자들 다 이렇습니까?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 기자들 좀 아시죠? 뭐 기자들이 이제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잖아. 책 3권에. 근데 그 문제는 조우영 씨가 이제 그 다 수사 협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영장을 이제 그 청구에 기각이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김만배가 자기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허위로 인터뷰 그 커피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조우영 씨가 대검에 그 조사받으러 할 때 윤석열 과장이거든요. 얼굴도 안 못 봤어요. 얼굴도 안 못 봤는데 그때 그 박영수를 선임했으니까 특검. 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과장이 커피 한 잔 해주고 보냈다. 네. 수사도 안 하고. 네. 이렇게 내가 허위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좀 이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조우영 씨한테 김만배가 전화했는가 봐요. 이런 걸 이게 조우영 씨가 다 불었어요. 이미 그 수사에 다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빠져나기 어렵다. 아하. 조우영 씨가 이게 다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만배가 당시에 야 내가 이렇게 인터뷰할 테니까 이게 양해 그런 좀 줄 해달라. 알아라라고 할 때는 조우영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했겠네. 그때는 이게 이재명이 다 된다고 생각할 때니까 3일 전이고 네.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0.73을 질 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터뷰는 6개월 전에 먼저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언제 폭로하나 시점을 노리다가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인터뷰하고 한 달쯤 있다가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은 사실은 윤석열이야 하는 류의 그런 취지의 주장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조우영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이가 그 2022년 2월에 보면 이게 이재명이가 사전에 김만배나 신학님 쪽으로부터 또는 뉴스타파 쪽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다. 우리가 곧 공개할 거다. 이걸 전해 듣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김만배 씨가요. 네. 그 정진상이한테 이제 이거 천화동 1호 있잖아요. 네네. 그 428억을 준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가 정진상을 엄청나게 자주 만나고 연락한 거죠. 428억을 주으니까. 아하. 저는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한테 훤히 김만배도 전달했을 거고. 아하. 그다음에 신앙님이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어허. 미디어 오늘부터 좌파 중에 좌파 언론을 왔잖아요. 네네. 이분도 이재명의 언론 또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님 씨도 이야기했을 거고 뭐 뉴스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기 전체적으로 세 팀이 공작했잖아요. 예. 세 군데 다 이재명 측하고 다 이게 사전에 다 이게 공모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을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장동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하느냐. 예. 이게 뭐 최대 관심사였을 거예요. 이것만 잘 커버하면은 대통령 되는 거는 문제 없다. 그러면서 온갖 팀들이 이재명 그 대장동 리스크를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커버하려고 뛰어다녔을 텐데 그러다 보면 대선판에 이제 곧 한 방 터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나타나거든. 네. 이것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걸 실행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대선에서 이제 그 기존에 보면 여러 그 가짜뉴스 공작들이 많잖아요. 네네. 옛날에 뭐 병력 김대업이 공작부터 시작해서 뭐 드루킹까지 이런 게 모든 나쁜 공작들이 총 직결된 이런 게 공작이 이번 공작을 봐요. 모든 기존에. 네. 왜냐하면 이게 뉴스타파에 보도되자마자 또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게 드루킹 공작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돈 주고 가짜 인터뷰하고요. 네. 이렇게 미리 퍼뜨리고 네. 그리고 상대한테 이게 몸통으로 뒤집어 씌우고 네. 완전히 뭐 가짜 뉴스부터 이게 완전 조작 순위까지 네.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선거의 나쁜 공작이 총직결된 엄청난 게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걸 이게 그
지금 이게 뉴스타파는 자꾸 발뺌하는데 빨리 이게 뉴스타파까지도 저는 이게 그 수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 있잖아요. 네, 이재명 포함해서 이쪽도 이게 조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게 그 김만배하고 신앙님 씨만 입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는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수사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저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검찰이 출두하라고 소환 보낸 거, 그거는 이제 무산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저는 이재명의 단식이라고 안 하고요. 지금 이게 하고 있는 행태는요. 제가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4가지 방탄 꼼수를 위한 단식 쇼다. 중요한 게 단식 쇼다. 네네. 이게 중요합니다. 4가지 방탄을 위한 단식 쇼다. 네. 그럼 여기 4가지 방탄이 뭐냐? 네. 바로 첫째가 이제 그 수사를 못하게 지연시키는 수사.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걸 많이 빠뜨리는데 재판 지연입니다. 재판 지연.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00만 원 네.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이걸 이게 재판도 좀 있으면 지연할 겁니다. 안 그래도 재판부가 그거 걱정하던데요? 예. 예. 재판 지연. 어허. 그다음에 수사 지연.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이 왔을 때 부기를 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자기 포기한다 했는데 말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통해서 부기를 시게 달라. 이런 데 그 체포동의안 부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권을 유지하겠다.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사퇴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단식하고 있는 대표보고 물러나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4가지 꼼수고요. 네. 이게 왜 단식 쇼냐? 단식이라는 건 뭐예요? 뭐 활동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단식이라는 건 이게 먹는 걸 끊어야 단식 아닙니까? 근데 활동하면서 차로 이동할 때 차 안에 자기가 여기 샌드위치가 있는지 초밥이 있는지 네. 모르잖아요.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녁에 있잖아요. 네. 저녁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 본관 앞에 텐트 치고 이게 단식하면 지휘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국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경호 문제가 왜 있습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경호 문제로 실내에 들어가서 자겠다. 이 말은 게 실내에 그럼 뭐가 있냐? CCTV가 있습니까? 누가 감시합니까? 실내에서 이게 뭐 먹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단식 현장에 생수통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텀블러 통이 있더라고. 네. 생수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제대로 이게 뭘 단식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쇼하는지 이걸 이게 검증을 해야지. 투명하게 해라. 굶으려면 이게 제대로 굶으라 이거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당뇨가 심해가지고 특별하게 제작한 샌드위치를 먹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다 그러더라고. 당뇨 있는 사람은 이틀만 단식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뇨가 심한 사람은 저혈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며칠 할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저는 그게 제대로 하는지 이것도 이게 투명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CCTV도 뭐 저 성남시장 할 때는 그냥 그 폰만 잡아놔가지고 도대체가 이재명 관련으로는 믿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재명한데요. 예. 방송마다 이게 촉구하는데 우리 고성국 박사님 TV에서도 제가 한번 이재명한테 다시 하나만 딱 물어보고 그러세요. 싶은데 예. 본인이 2016년에 쓴 걸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그때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네.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글을 썼거든요. 그때 이재명이도 단식쇼 했어요. 이정현은 진짜 단식했고 그때 이재명이가 자기가 하는 단식은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하는 단식은 약자로서의 최후 저항수단이고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예. 이 사람에게 집권당의 대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깽판 있잖아요. 깽판 또는 이게 협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난했거든요. 네. 이정현 단식은. 그러면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당신이 하는 단식은 약자로서의 최후의 저항이냐 아니면 이게 강자로서 깽판 내지 협박이냐 이걸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168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의 어떻게 보면 집권 야당입니다. 네. 이런 게 대표가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또는 이게 지 수사 들어온다고 완전히 땡판 부리는 땡깡 부리는 이게 바로 저는 단식쇼가 아닌가. 알겠어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아까 수사 상황
지연도 말씀하셨고 또 재판 지연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일단 4일 월요일 날 그 검찰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검찰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이제 원래 4일 날 들어오는데 오전에 2시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전에 2시간이라는 게 조서를 또 읽고 열람하고 또 무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1시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10시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10시에 검찰청 앞에 오면 또 이제 개딸들이 한 100여 명 오겠죠. 그러면 이 개딸 앞에 또 막 한참 동안 이게 일장 뭐 이렇게 연설하겠죠. 이러면 이게 실제 조사 전에 30분도 안 돼요. 이 말은 이 검찰의 패가 뭔지 네. 정부만 보고 다음에 대비해서 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된 건데 검찰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2번 불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에 보면 두 번 공식적으로 소환받고 안 오면 체포영장이 돼 있거든요. 아하. 그게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30일도 불응한 걸로 이유 없이. 네네. 그다음에 4일도 이유 없이 불응한 걸로 처리하겠다. 이 말은 이제 진짜 한 번 더 안 오면 체포영장이 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 이걸 이게 이재명 영장에다가 이재명 영장에다가 2번이나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걸 기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재명 영장 청구에. 그러면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영장에다가 공식적으로 알겠어요. 기재한다. 이게 검찰의 방침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체포영장이고 구속영장하고 좀 다른 거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증거인멸을 염려가 있고 이런 걸 쭉 2번 불응한 걸 기재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한테 뭐 개딸들이 이제 모여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단식도 뜬금없이 했지만 또 뜬금없이 전화질한 자가 있어요. 문재인이. 문재인이가 한 4, 5분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예.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심해서 네.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문제가 한 거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심하고 네.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네.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또 잘 견뎌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과 태행이 너무 심해서 단식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가 4, 5분 동안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예.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전화한 게 한마디로 이제 순망치한 이걸 떠올린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죽고 나면 내 차례다. 이걸 이게 직감하고 있거든요. 순망. 네. 입술이 이게 망하면 치안 이빨도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게 문재인은 이빨하고 입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본질적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요즘 문재인이 엄청 열받아 있는 게 뭐냐 했더니 홍범도래요. 모든 게 자기가 홍범도를 온갖 불법을 해가지고 네네. 해놨더니 다 이게 홍범도 띠내잖아. 이러니까 이게 정권에 본인도 엄청나게 지금 붕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재명하고는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겠다. 네. 이래서 저는 전한 걸로 이래 보이죠. 예,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관계를 순망치한 관계로 설명을 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입술과 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양산에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옆 빈방 2개를 마련해서 옆방에 나란히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도. 예. 뭐 한 명은 오히려 또 동부처럼 분리식이 낳는 게 확 떨어뜨려야지. 이게 나 이제 그런 뭐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는요. 네. 그러더라고 이게 신경 나서더라고요. 저는 이게 혹시 단식에 영향을 좀 받을까 싶어 제가 몇 군데 좀 취재를 전화를 좀 해봤더니 네. 전부 하는 말이 아유 이게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이런 이야기야. 네. 이게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게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거든요. 중동에 보면 낙타가 운반수단이잖아. 낙타가 오면 막 개가 막 짖는데 근데 낙타가 태연하게 걸어가면 개들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는 짖어도 낙타는 간다인데 네. 뭐 저는 이제 이재명이를 개라고 보다는 항상 쥐로 비유했잖아요. 뭐 동물로 비유하는 거는 본인들도 뭐 이명박도 쥐새끼 뭐 박근혜도 닭대고 막 비유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동물 비유가 뭐 이 방송에도 문제가 없다 보고 쥐로 비유한다면
지가 여기 굶는다고 해서 고양이가 봐주냐? 지는 여기 굶어도 고양이는 여기 그대로 지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네. 전혀 이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조국이 얘기도 잠깐 할게요. 무슨 저 아쿠아 팰리스 그 인턴 위조하는데 호텔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서 위조가 들통났다면서. 야, 이걸 보면 이게 세상에 완전한 범죄가 없어. 자기는 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 영어로 팰리스 궁전 아닙니까? 네. 이게 한글로는요. 조국이 쓴 게 원래는 맞아요. 표준법에는. 표준법이. 파에다가 아이, 팰리스, 아이. 이게 맞아요. 근데 부산의 호텔은 표준법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은 어이로 쓴 거죠. 어이. 또는 뭐 서초동 옛날에 팔레스 호텔도 있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한글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조국이는 이게 맞춤법이 당연히 그 아이니까 아쿠아 팰리스라고 이제 그 자기가 다 위조해가 만들고 나중에 그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도장만 받았는데 근데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에는 압수했더니 만든 게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인턴 주서 만든 게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없고 조국이 서울대 있잖아. 서울대 교수 컴퓨터를 압수했더니 네. 아쿠아 팰리스 이게 오타 이름이 틀린 게 이게 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국이 재판할 때 물었어요. 검사가 물었더니 조국이가 그때 정경심 재판할 조국 정이 나왔잖아. 네. 물었더니 끝까지 형사소송법 148조에서 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그 정은을 거부하고 있는 그 148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나 친족한테 불리할 때는 정은을 거부할 수 있단데. 근데 정은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줄 아는구나. 알죠. 근데 정은 거부권은요. 네. 중요한 게 다 들어보고 딱 이게 불리한 거 질문 있잖아요. 그것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거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이는 그때 모든 질문을 너 당신 이름이 조국입니까? 나 거부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입니까? 거부하겠습니다. 전부 거부해버렸잖아. 이거는 정의는 안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의는 의무입니다. 안 놓으면 처음 안 놓으면 500만 원이 과태료고 두 번 안 놓으면 구인하거든요. 네네. 근데 조국이는 실제 모든 걸 말도 안 되게 거부해버린 실제는 정은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래요. 예. 자, 이 김명수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뭐 이제 뭐 집단에는 뭐 대법원장 임기를 뭐 마무리한답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뷰에서 이 김명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법조 안팎에서는 정말 기가 찬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김명수가 아마 퇴임하자마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네. 그때 혐의가 이제 그 임성근 부장판사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사표냈는데 국회에서 탄핵한다니까 수리를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직권 남용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국회 그 허위로 답변해 버렸잖아요. 네네. 녹음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직권 남용 이걸로 이제 그 김명수가 조사를 받는데. 네. 근데 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예. 검찰에서 대법원장님 수사함에게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까? 이랬더니 김명수가 한 말이 야 이놈 참 김명수가 뭐랬냐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받겠습니다. 정당한 수사일 때는 받겠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그래요. 어디 이재명이도 뭐 정당한 영장일 때는 뭐 어떻게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 수사가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판단해가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해야지. 정당한 수사일 때만 임하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김명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지금 그 이균용 네. 그 대법원장 네. 후보자 청문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균용 후보자의 그 짧은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과는 좀 그래도 완전히 다른 정말 이 사법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법부가 오랜만에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서정표 변호사는 어떻게 좀 알고 아십니까? 예. 워낙에 실력자니까 사법 연수원을 거의 뭐 수석 아니면 2등 해야지
초임제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민사 판례 연구회가 제일 그 우수한 법관들이 가는 단체입니다. 네. 거기에 오래 있었고요. 뭐 저는 그러고 강직하게 그 옛날부터 김명수 체제 문제가 있다. 네. 이분이 대전고등법원장 취임할 때도 네. 네. 이런 게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아주 이제 그 저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김명수 인터뷰 중에 황당한 게 또 기자들이 물었죠. 김명수 6년 동안 이게 민사 장기 미제 있잖아요. 장기 미제가 민사 사건은 3배나 늘고 형사도 이게 2배나 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김명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게 사건이 폭주하면서 법관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근데 법관 숫자를 봤더니 법관 숫자가 2017년에 2,955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151명으로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법관 숫자가 200명이 늘어났다니까? 예. 근데 법관 수가 적고 이랬거든. 그 다음에 사건 수가 폭증한다 했거든요. 통계를 봤더니 2017년에 민사사건이요. 35만 건에 전국 35만 건. 네. 근데 작년에 봤더니 34만 건. 줄었네. 만 건이 줄었다니까. 사건이 만 건이 줄었고 판사가 200명이 늘어났는데 근데 재판 지연은 3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냐. 결국요. 지금 이게 그 김명수가 고법부장 승진제도부터 뭐 온갖 상벌 있잖아요. 이게 다 없애니까 판사들이 일할 의욕이 없죠. 네. 열심히 일하면 뭐 승진하고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고요. 중요한 게 법원장을 직선제로 판사가 뽑는 거예요. 근데 1등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 2등을 뽑아. 2등을. 왜? 3배수 추천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판사 추천 직선제 하니까 법원장들이 판사한테 재판 좀 열심히 하시오. 네. 이렇게 지시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네.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사들 만나보면요. 전부 그래. 어이, 서 변호사, 우리는 이게 일주일에 3건 이상 판결문 절대 안 씁니다. 일주일에 3건 이상 안 쓴대. 아니, 우리도 워라벨 놀면서 해야지. 우리가 일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그래서 재판 진행하는데 6시 되면 밑에 직원이 퇴근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이 요즘은 마지막 재판이 4시 반입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에서 재판을 5시 반으로 좀 해주세요. 써냈더니 아이고 우리 재판은 4시 반이 항상 끝입니다. 그러는 이게 현실이에요. 4시 반에 끝나게 마지막 사건을 집어여니까 재판이 딜레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우리 저 서종 변호사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 중에 정율성 논란도 있고 홍범도 논란도 있습니다. 그 이 두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2년부터요. 예. 지금 이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념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먹고 사는 뭐 민생이나 실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 건국 나라마다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 이스라엘 같으면 시오니즘이죠. 네. 그다음에 그 북한 같으면 주체 사상이에요. 소련은 이게 막스 레닌주의예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의 그 대혁명 사상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76년에 천부인권부터 독립선언서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시장경제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국가 이념이고 건국 이념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게 노잖아요. 네. 이런 게 저는 이념을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 홍범도 장군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뭐 저도 그 독립운동가로서는 뭐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봉오동 전투 이전의 홍범도와 그다음에 그 자유시 참변 이후의 홍범도는 다르다. 이 점을 이게 분명히 밝혀줘야 되고요.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이게 독립기념관에 홍범도를 모시는 까지는 제가 반대 안 해요. 근데 육사는 아니에요. 육사의 교육 목표를 제가 찾아봤어요. 육사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의 간성을 양성한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의 간성을 양성한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도 옹기되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회영 선생 있잖아요. 네. 신흥무관학교.
이분 진짜 제가 쓴 역사책에 그 평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육사에는 안 맞아요. 이분에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뭐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육사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격려하고 이분들 본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육사생도들 보고 당신에게 공산주의자가 되라. 당신 무정부주의자가 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있어야 할 때 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머지 4분은 육사박물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홍범도는 독립기념관으로 가면 뭐 저는 이게 잘한 조치다. 국방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률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정률성은 이게 홍범도는 논쟁의 여지라도 있지. 정률성이는 이게 홍범도 장군은 그래도 이게 43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북한하고는 관계 없어요. 근데 정률성이는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제가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면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가도 복원돼 있고 뭐 음악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원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게 있어요. 도산대로 도산공원이 있죠. 그런데 백범 김구는 효창공원 안에 김구기념관이 있죠. 김구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은 없어요. 그다음에 우남 이승만 박사는 당연히 뭐 기념관 지금 짓겠다는 거니까 없잖아요. 자, 도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정률성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률성이가. 우리 솔직히 정률성이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뭐 저처럼 역사 좋아하는 사람 알지만 보통 이게 정률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저는 이게 100번 전에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 기린다? 이분이 의열단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골프에 비유해서 거림의 장타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것도 다 철학과 이념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나서니까 또 일부에서 우리 저 자유우파 진영 일부입니다. 뭐 좌파들이야 반대하는 거는 뭐 예상이 된 건데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일부가 뭐 너무 지나치게 이념 과잉을 앞세우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둥 뭐 중도파는 어쩌되는 둥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역사와 철학과 이념 강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제 그 완전히요. 지금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자들이요. 그리고 이게 반일 가짜뉴스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또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곳곳에서 좀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요.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데가 없다 봐요. 심각합니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개혁하고 이게 우리 건국이념이나 헌법같이 제대로 못 세우면요. 나라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선도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데가 없다. 급하게 개혁 안 하면 바로 무너진다.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처에 지금 이게 정률성이 완전히 신격화 시기자 또는 이게 옛날에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최고로 이게 위대한 완전히 그 상훈법까지 어기가면서 옛날에는 이게 대한민국장이 아니었거든요. 김자진 장군만 대한민국장이었어요. 62년도에는. 근데 문제가 이게 완전히 김자진 장군급으로 해놨잖아요. 대한민국장으로 이중으로. 따라서 저는 도처에 우리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이게 심각한 상황이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뭐 이게 총선에 표 계산 얄팍하게 안 했다 봐요. 뭐 이게 표는 이제 뭐 또 따져봐야 그런데 우리 박사님처럼 진짜 전문가들이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안 봐요. 이런 이게 논쟁이 아주 부정적으로 안 보는데 저는 정말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통령이 그 충정으로 이게 계속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뭐 짧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조국이 있잖아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법을 하니까 네. 조국이가 또 책 하나 썼어요. 아, 돈 그거? 떨어질 만하면 책 하나 쓰는데 디켄지 뭔지 아는 그거? 예, 돈이 좀 떨어질 만하면 또 책 하나 써가 여기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디케 눈물인데요. 디케라는 게 여신인가요? 예, 그게 예. 로마의 예.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정의 여신이죠. 예. 디케가요. 거기 보면 이게 눈을 딱 안대를 가리고요. 한 손에 칼하고 저울을 딱 양손에 들고 있잖아요. 안대로 왜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아하. 딱 오로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아하, 예. 자고 오면 하면 안 된다. 네네. 이게 그 디케인데요. 음. 그런데 조국이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검찰은 칼만 휘두르는 망나니를 해놨어요. 완전히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망나니가 춤추다가 목 예. 치는 거 있잖아. 네. 칼만 휘두르는 망나니고 저울이 완전히 없다. 네. 이러면서 이게 그 디케도 우리 그 눈물 있잖아요. 네. 저울 눈물이 필요하다. 진짜 법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칼만 휘두르니까 이렇게 저울이 필요하면서 눈물이 법에도 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를 호소하는 것 같아. 자기한테도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멜문지와 어허. 눈물이 필요하다. 그게 그게 제목이 디케 눈물이에요. 자기 좀 선처해달라. 아니 이거거든요. 눈물은 조딸들이 대신 흘려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거 뭐 먼지에 앉은 차도 닦아줬다며. 그러니까요. 예. 조국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랬냐. 예. 지금 이게 디케의 저울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디케의 칼, 디케의 분노가 필요하다. 디케의 분노. 조국이 그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정의의 칼로 덧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디케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 네. 분노가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보세요. 정경심이는 제가 보기에 칼하고 저울이 조화가 돼서 정경심이는 5년 받았어요. 4년 1년. 네. 근데 조국이는 말도 안 됩니다. 조국이가 왜 2년입니까? 아니 정경심이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제도도 네. 자기가 다 했고 예. 최강욱이가 자기 제자잖아. 음. 근데 최강욱이 모든 범죄는 정경심이 단독범으로 돼 있다니까. 어허. 공장이. 음. 조국이 제자인데 조국이 안 보면 이게 최강욱 해주겠냐고요. 그다음에 아쿠아 팰리스부터 전벽에 조국이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입시 비리는 비싸다 보면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가면 조국이가 훨씬 커야 되잖아. 네. 근데 2년밖에 안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디케 눈물이 저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칼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디케 칼, 그다음에 디케 분노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